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히 안경도 잘 맞췄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는데 낮에도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자꾸 고이고 책이나 스마트폰 글씨가 뿌옇게 겹쳐 보이는 느낌. 65세 김영자 어르신도 그런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경을 두세 번이나 바꾸셨는데도 여전히 불편해서 이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죠. 하지만 정확한 진료를 통해 눈물막 불균형과 초기 백내장을 발견했고 맞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어르신은 글자가 또렷해졌어요.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라고 기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28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의 눈을 지켜드렸습니다. 눈은 몸속 뇌의 창이라 불릴 만큼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눈의 피로와 침침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그냥 스치듯 넘기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시력보다 더 중요한 눈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시력이 점점 흐릿해지는 이유,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일 아침 딱 1분만 투자하면 눈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비법 루틴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요즘 눈이 자꾸 피곤했구나 하고 딱 이해되실 겁니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분들 눈에 딱 맞는 쉬운 설명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눈의 생명력을 지키는 진짜 방법 시작해볼까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73세 윤경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꾸 눈이 피곤하고 TV를 오래 보면 머리까지 아프다며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안경 도수가 잘못된 줄 알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셨지만 정작 원인은 눈의 눈물막이 너무 얇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돋보기만 바꾸다 보니 오히려 눈이 더 피로해졌던 거죠. 우리 눈은 단순히 잘 보이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눈물막, 그 막을 지켜주는 기름층, 그리고 눈물의 질과 양까지 모두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시력도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눈은 점점 피로해지고 침침해지고 시력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물샘이 마르기 쉬워지죠. 안타깝게도 눈물샘도 샘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 땀샘, 췌장샘처럼 눈물샘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샘이 마르면 눈이 마르고 눈이 마르면 각막이 약해지죠. 윤경숙 어르신의 경우 진료 후에 눈물막 강화 훈련과 함께 생활 속 실천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깨끗한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 눈 위에 5분간 찜질. 하루 2번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은 호흡과 함께 눈 깜빡임 훈련 30회. 휴대폰이나 TV는 20분 보셨다면 1분은 창밖 먼 산을 보기.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지만 3주쯤 지나자 눈이 전처럼 건조하지 않고 시야가 맑아졌다며 저를 꼭 붙잡고 웃으셨어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눈 루틴이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눈이 피곤하면 돋보기를 바꿔야 하나? 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눈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눈도 근육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쓰면 당연히 뻣뻣해지고 피로해지죠. 그래서 눈을 움직여주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잠시만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30cm 거리에서 바라봅니다. 10초 동안 뚫어지게 보셨다면 이제 창밖 먼 곳을 10초 바라보세요. 이걸 3세트 반복만 해도 눈의 조절 근육이 유연해지고 피로도가 확 낮아집니다. 윤경숙 어르신도 이걸 매일 하셨답니다. 지금도 따라하시는 분 계시죠? 이 영상 보시면서 1분만 따라해 보셔도 눈이 좀 개운한데? 하실 거예요. 눈을 지키는 건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죠. 선생님, 루테인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홈쇼핑이나 약국에서 고함량 루테인, 흡수율 최고, 이런 광고를 보고 덥석 구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76세 최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TV에서 광고하는 루테인 제품을 3개월치 한꺼번에 사두시고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드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먹은 뒤로 자꾸 속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눈은 여전히 침침하다고 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당뇨로 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고 고함량 루테인 영양제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이 오히려 대사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눈에 좋은 건 맞습니다. 특히 황반 부위의 색소 밀도를 높이고 자외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성분은 몸에서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먹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꼭 영양제로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꼭 그렇진 않다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달걀 노른자,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등 녹황색 채소와 노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은 지방 성분과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으로 섭취하면 과량 복용의 위험도 없습니다. 최명자 어르신께는 영양제 대신 하루 한 개의 삶은 달걀,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넣은 계란찜, 그리고 아침 공복에 따뜻한 들기름 한 숟갈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눈에 뻑뻑함이 줄고 오히려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하시며 약이 아니라 음식이 이렇게 다르네요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영양제를 먹는 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지용성 성분이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고함량 영양제를 먹을 땐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보다 내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식하면 배탈 나는 것처럼 영양도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럼 저는 뭘 먹어야 하나요? 하신다면 음식으로 천천히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들기름 한 숟갈 넣은 나물 반찬, 저녁에 당근 브로콜리 넣은 된장찌개. 별것 아닌 식사 같지만 이게 바로 눈을 천천히 오래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약보다 내 식탁 위에 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눈도 자외선에 타는 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붉게 변하고 화상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런데 눈은 조용히 천천히 상합니다. 표시가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하는 시니어분들 중 눈이 갑자기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자외선 누적 노출로 인한 망막 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79세 신광순 어르신은 평생 반일하시며 선글라스를 한 번도 안 쓰셨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밝은 데선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황반변성 초기 소견이 있었고 빛을 감지하는 망막 세포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눈이 이렇게 햇빛에 약한 줄 몰랐어요. 햇빛에는 자외선 A, 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외선 B는 각막을 손상시키고 자외선 A는 수정체를 투과해 망막 깊숙이 침투합니다. 오랜 노출은 황반변성, 백내장, 심하면 시력 손실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선글라스를 쓰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고르실 땐 자외선 차단 99% 이상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인지, 색이 너무 짙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너무 어두운 선글라스는 동공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오히려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자주 착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눈의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선글라스나 선크림보다 더 강력한 눈 보호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루틴입니다. 그건 바로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엔 외출을 최소화하거나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아침 햇살은 오히려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이나 공원에서 10분 정도 산책하시며 자연광을 쬐는 것은 눈물층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착용하시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실제로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눈의 피로감이 줄었다고 느끼는 건 렌즈 색상 때문일 수 있지만 시력 저하나 황반변성 예방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밝혀졌죠. 그래서 저도 안경은 일반 렌즈 쓰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자동 밝기 조절, 화면 야간 모드 설정, 20분마다 먼 곳 보기, 이걸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빛과 시간을 인식하고 뇌와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받고 있는 빛이 10년 뒤 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백내장과 노안의 차이점, 백내장 수술 후 생기는 뿌연 현상의 정체, 비문증과 실명 위험의 진실 등 시니어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한데 이게 백내장일까요? 노안일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나이 들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흐려진 상태. 눈 안의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처럼 맑아야 빛이 잘 통과되어 선명한 상이 망막에 맺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노랗게 변하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대표 증상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낮보다 밤이 더 침침하고 빛 번짐이 심해집니다. 특히 운전 시 빛 번짐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반면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성 저하로 인해 초점을 조절하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자가 흐려지고 책이나 휴대폰을 멀리 두고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책은 잘 보이는데 간판이 흐리다면 근시,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신문이 안 보이면 노안 가능성이 큽니다. 저를 찾아오신 77세 강정자 어르신은 1년 전 양쪽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잘 보였는데 점점 다시 흐릿해지고 눈부심이 심해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후발 백내장이었습니다.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는 그대로지만 그걸 감싸고 있는 수정체 낭이라는 얇은 막에 혼탁이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다행히 이건 레이저 시술 5분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절개도 마취도 필요 없고 다음 날부터 시야가 맑아지죠. 어르신은 다시 세상이 또렷해졌네요. 이게 또 생길 수 있는 거였군요. 라며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분들이 이상한 그림자가 자꾸 보여요. 눈앞에 실 같은 게 떠다녀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문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자로는 날아다니는 팔이라는 뜻이죠. 비문증은 대부분 유리체라는 눈 속 젤리 같은 조직이 나이 들며 수축하거나 변성되며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가 늘어나거나 번개가 번쩍이는 듯한 섬광이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듯한 증상이 동반되면 망막박리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꼭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드니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는 증상들 중엔 치료 가능한 것들도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소중한 시력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 침침해졌다고 무조건 돋보기를 먼저 쓰기보단 꼭 안과 진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시니어분들께 눈 건강은 삶의 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79세 최영수 어르신은 루테인, 오메가3, 아스타잔틴 한 달에 10만 원 넘는 눈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오히려 악화됐고 눈이 뻑뻑하고 글자도 겹쳐 보인다고 하셨죠.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저는 식습관을 여쭙습니다. 어르신의 하루 식단은 하얀 쌀밥,
국, 반찬 한두 가지가 대부분이었고 생채소, 해조류, 기름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눈은 뇌보다 산소를 더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날부터 식단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알려드리는 눈을 위한 실전 식단 구성입니다. 아침, 삶은 달걀 1개 루테인, 지아잔틴 공급, 당근과 블루베리 넣은 요거트, 들기름 1스푼 넣은 미역국, 오트밀 또는 귀리밥. 점심, 연어구이 또는 고등어구이, 시금치나 브로콜리 데친 것, 김, 다시마 등 해조류 반찬, 현미밥 소량. 저녁, 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 샐러드, 올리브유 드레싱, 양파, 버섯 볶음, 마늘과 당근 곁들인 두부조림. 이런 식단은 눈 속 모세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시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며 눈물층을 구성하는 지질막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꼭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사실 눈 영양제에 포함된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등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 들기름,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공복에 복용하거나 물만 마시며 알약만 복용하는 경우 흡수가 떨어지고 배출되기 쉽습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3가지. 기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의 막을 구성하는 지방층을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를 매일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는 매 끼니마다 무조건 소량이라도 포함하세요. 생채소든 데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는 눈의 항산화 방패입니다. 물을 하루 대여섯 컵은 반드시. 탈수는 눈물 분비를 줄이고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식단을 바꾸고 1달 뒤 최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눈이 덜 뻑뻑해졌어요. 저녁에도 책 읽는 게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가 눈을 살린 것이죠. 시니어분들께서 눈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는 잘 챙기시지만 정작 중요한 운동과 휴식은 많이 놓치십니다. 눈도 스트레칭과 온열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3분 눈 운동, 가장 쉬운 방식부터 따라해보세요. 방법 1. 초점 조절 운동. 손가락을 눈앞 30cm 앞에 댑니다. 손가락 끝을 또렷이 5초간 봅니다. 그 뒤 벽 멀리 있는 달력 숫자나 액자 등 먼 곳을 5초간 응시합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눈의 조절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노안 예방과 초점 전환 능력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 2. 눈동자 회전 운동. 눈만 움직여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하루 2, 3회만 해도 눈 주변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진료 마치고 꼭 하는 루틴입니다. 눈썹 아래 뼈 있는 곳을 양손 검지로 3초간 지그시 누르기. 눈 앞머리 코 옆을 3초간 누르기. 눈꼬리 바깥쪽 관자놀이 근처를 3초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 이 순서를 한 세트로 하루 2, 3회만 해도 눈의 피로와 뻑뻑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눈이 좀 따뜻해지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부드러운 자극이 가장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눈에 지방샘이 막히면 눈물이 증발하면서 눈이 따갑고 뻑뻑하고 침침해지죠. 온찜질 방법은 하루 1회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짠 후 눈 위에 5분간 얹어주세요. 전자레인지용 안 돼도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하고 사용 후에는 손 씻기와 수건 세탁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눈꺼풀의 기름샘을 녹이고 열어주는 과정은 자연적인 눈물막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74세 윤점자 어르신은 눈이 자주 충혈되고 뻑뻑해서 자꾸 안약만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2번씩 온찜질 5분, 눈 지압 1세트, 초점 조절 운동 3회.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뒤 2주 만에 충혈과 건조감이 크게 완화되었고 이젠 안약보다 찜질을 더 자주 찾으신답니다. 눈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네요. 윤 어르신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눈이 매일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세상 모든 풍경, 가족의 미소, 손주의 얼굴, 그리고 거울 속 당신까지. 이 모든 걸 가장 먼저 담아내는 건 바로 여러분의 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수천 명의 환자분을 진료해왔지만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의 눈 질환은 예방과 습관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눈의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 알아볼까요? 질문 1. 눈이 침침하면 무조건 노안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조명 문제나 눈피로, 심지어 안약 과용일 수도 있습니다. 침침함 노안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먼저 눈의 환경을 바꿔보세요. 필요하다면 가까운 안과 진료도 꼭 받아보시고요. 질문 2. 하루에 당근 몇 개 먹으면 좋을까요? 3분의 1개에서 반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카로틴 과잉으로 피부가 누렇게 될 수 있어요. 작게 썰어 들기름에 볶아 드시거나 삶은 달걀과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 3. 인공 눈물은 자주 넣어도 되나요? 보존제가 없는 무방부제 제품을 하루 4, 6회까지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눈 운동, 찜질, 수분 섭취로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눈이 불편한데 병원 가기가 겁난다. 이제 와서 늦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이라면 이미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눈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 손으로 내 눈을 지키는 작은 습관, 그것이 100세까지 또렷하고 선명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든든한 응원입니다. 꽃길 100세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더 밝고 또렷한 인생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